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지나고 아침밤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며 완연한 가을이 느껴진 주말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인적 드문 유원지를 찾아 붉게 핀 꽃들과 푸르른 가을 하늘을 즐겼는데요. 이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 김철진 기자가 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분홍빛 솜사탕처럼 핑크뮬리 군락이 피어났습니다. 선선해진 날씨 속에 사람들은 강변길 따라 자전거를 타고 벤치에 앉아 가을 햇볕도 즐겨봅니다. 오랜만에 답답한 집을 나와 캠핑 장비를 챙겨 나온 가족들은 가을의 한순간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서 애들이랑 이렇게 답답했는데 같이 나와서 캠핑도 하고 꽃도 보고 고기도 구워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추분을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를 피해 한적한 유원지를 찾아 바쁜 일상을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대청호 전망대를 찾은 이들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나오니까 가을 바람도 선선하고 잠자리도 날르고 벌써 낙엽도 조금씩 예쁘게 물들고 진짜 가을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먼 유원지 대신 집 근처 갑천을 찾은 시민들은 둔치에 핀 알록달록한 코스모스를 보며 주말의 여유를 느껴도 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가운데 다음 달 초에는 아침 기온이 11도 내외까지 떨어지며 가을의 정취도 더욱 무르익어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름만 있을 뿐 운영도 하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가운데 2곳 이상은 회의조차 한번 하지 않아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전, 세종, 충남에서 광역과 기초,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대전 733곳, 세종 185곳, 충남 1,783곳 등 모두 2,701곳이나 됩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 조사 결과 해마다 지자체 소속 각종 위원회는 늘어나는 실정으로 지난해 대전은 39곳, 세종은 9곳, 충남은 86곳을 신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 동안 회의 한 번 열지도 않는 위원회가 대전은 지난 2019년 142곳에서 지난해 191곳, 같은 기간 세종은 31곳에서 40곳으로 증가했고 충남은 2019년 436곳에서 413곳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각 구청, 세종시와 충남도 각 시군에선 1970년대부터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회의 한 번 안 하는 위원회가 수두룩한 겁니다. 심지어 몇 년에 한 번꼴로 열리는 위원회도 많지만 각 지자체는 법령과 조례가 근거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있고요. 위원회가 법령이랑 다르잖아요. 개최해야 할 때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각종 위원회에 2019년 대전은 10억 원 가까이, 세종은 5억 원, 충남은 35억 원가량이 운영 경비로 쓰였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다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허울뿐인 지방자치 행정, 이런 부분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관리 방안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언제까지 개점 휴업 상태인 각종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모두 131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최근 가족과 친인척, 지인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면서 오늘도 48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하루 사이 75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충남에선 이달 중순까지 50명 안팎이던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지 70에서 90명으로 증가했고 특히 기업 기숙사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세종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모두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만 8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이 독감 백신 접종이 이뤄지다 보니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중선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독감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6,000명 정도입니다. 80만 명 가까이 됐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코로나보다 독감의 치명률이 더 높고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에게도 위협적이어서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심할 수 있고 중증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 유행하는 만큼 보통 2주에서 4주 걸리는 면역력 형성 기간을 감안할 때 9월이 백신 접종의 최적기입니다.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과 작용 기전이 달라 같은 날 맞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육통과 발열 등 접종 후 이상 증상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백신 접종 사이 최소 사나흘의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두 백신 접종 부작용 간에 어떤 상승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3, 4일 정도는 간격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접종으로 면역력이 높아지는 만큼 폐혈증이나 혈전증 등 코로나 중증을 막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독감에 걸린 비율은 0.8%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 감염되면 치명률이 6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충남 서해안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홍성군 죽도 인근에선 낚시객 18명이 탑승한 8톤급 어선이 수심이 얕은 갯벌 지역에서 모래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어제 오후 2시 40분쯤에는 충남 보령시 오천항 인근에서 큰 너울에 모터보트가 침수돼 탑승객 2명이 인근 구조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주말 이틀 사이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9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해 모두 35명을 구조했다며 안전 운항 수칙 준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태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갯바위의 약 10m 아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대전시는 테마형 통합과학관광 시스템 홈페이지 대전 사이언스 투어 구축을 완료하고 내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전 특군의 연구소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내 오픈랩, 국립중앙과학관, 신세계 아트사이언트 내 대전 브랜드 홍보관 등을 탐방할 수 있고 과학 전문가의 강연과 진로 멘토링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